90년대 신세대 X가 밀레니얼 세대인 Y를 만나 최초의 디지털 인류인 나 Z가 태어났다. 빨리 가자. XYZ 세대가 타고 있다. 세대 연결 기술 카니발. Maybe it will pass by. Someone save me for a pass out. I'm too lonely to be done. I'm a drink at this place. Yeah. Why am I the only one who's left in the rain with nobody to hold on to? Why am I the only?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니발 광고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XYZ 세대가 예진아 우리 아들이었어? 나는 낳은 적 없어. 아들 낳은 적 없어? 아니 왜 이렇게 컸어 아들이? 카니발 새로 나온 디젤 7인승 모델을 시승할 건데요. 함께 시승하는 굿맨.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오늘 시승을 하면서 2열 시트에 대한 느낌도 좀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카니발을 4년 동안 14만 킬로 타면서 정말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게다가 디젤, 가솔린, 하이리무진 둘 다 타봤잖아. 카니발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다. 오늘 이렇게 셋이 같이 타보면서 카니발에 대한 시승기를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Why am I the only one who's feeling this pain when there should be two of us? 제가 이 카니발을 타고 처음 받아서 지금 온 곳은 뭐냐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 내가 카니발을 14만 킬로 탔어. 14만 킬로. 오, 많이 탔다. 진짜 많이 탔지. 거의 카리크린트 공장 만들고 막 엄청 업무 용인으로 많이 보면서 한 몸이었네, 한 몸. 주행거리 그게 내 발이었어. 내 신발. 카니발은 내 발. 그래서 맨날 퇴근할 때마다 요 방지턱 있지. 요걸 항상 넘었거든. 요걸 딱 넘어보면은 이 차가 어떤지 딱 알 수 있어. 어떻게 바뀌었나. 나는 맨날 넘어봤잖아 이 방지턱을.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받자마자 방지턱을 처음 넘어보고 느낀 점이 있어. 뭔데? 일단 저 방지턱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 구형에 비해서. 특히 어디가 차이가 좀 나냐면 리어가 좀 차이 나는 것 같아. 리어 느낌상. 물론 뒤에 세대 연결 기술 Z세대가 지금 저기 뒤에 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나 Z가 태어났다. Z세대인데 벌써 코스튬이 이만큼 나 있거든. 앞바퀴 넘는 감각은 전 모델이랑 비슷한데 뒷바퀴 넘는 감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 구형보다 조금 더 그 충격 흡수에 대한 그 정도가 조금 더 세련돼진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게 7인승 모델인데,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굉장히 많이 눕혀지고 다리가 이만큼 올라와. 아, 진짜? 많이 편해졌네. 아니 여기 있는 다리가 올라온다니까. 여기 레그 서포트가 올라와. 이게 여기 있는 게. 저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시트 높이가 좀 높아요. BMW 7 시리즈 시트가 완전 이렇게 되거든. 발받침까지 완전 편해. 근데 단점은 시트가 높아. 그러니까 이 기능을 구현하려면 시트가 어쩔 수 없이 좀 높아져야 돼. 이거 봐봐. 오. 그래서 이 카니발을 탈 때 된다. 이 카니발을 탈 때 2열 시트에 VIP를 많이 모셔야 된다, 혹은 2열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9인승을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9인승 시트는 절대 이런 편안함을 줄 수 없어. 9인승 시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팰리세이드급 미니밴의 어떤 진짜 승객의 편안한 이동 컨셉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2열 시트. 그런 느낌이야. 자, 지금 이게 맥스입니다. 봐봐. 이게 맥스인데 어때? 지금 편해? 편하진 않아. 왜? 이 레그룸이 너무 작아. 레그룸이. 요즘 Z세대가 키가 크잖아요. 그런 걸 반영해서. 뭐 하긴 지금 굿맨 지금 우리 아들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코스튬이 많이 났지?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많이 시트를 옮겼는데도 내가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다 펼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래도 그게 어디야? 다리가 이렇게 약간 꺾여 있구나. 꺾여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9인승을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9인승 샀는데 9인승이 일단 부가세 환급이 되고 운행일지는 안 써도 되고, 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있지, 뭐 타이어, 엔진오일 이런 것들 다 부가세 처리가 가능해. 그러니까 9인승이 진짜 효자차야. 그리고 우리가 가족끼리 이동할 때 부모님, 우리, 은재, 여동생 6명이 타면은 버스 전용 타고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됩니다. 또
우와. 시트를 어. 옆으로 옮겨서 어. 옆으로 옮기니까 아. 뒤로 더 갈 수가 있어. 아, 여러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7인승 사시길 우리 바랍니다. 7인승 사야 돼. 7인승이 짱이네. 2열 시트가 중요한 사람들은 무조건 7인승 사야 돼. 근데 오빠는 이제 회사차로 쓸 거잖아. 7인승 타면은 운행일지 쓰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매일매일 일하기 너무 바쁜데 언제 운행일지 쓰고 있어. 그래서 난 9인승 샀지. 정말 확실히 편하냐? 아 진짜 편해요. 근데도 어. 요즘 Z세대의 키를 반영하진 않은 것 같아. 아. 지금 내 키 정도에 편하고 한 180 요새 180 많이 되잖아. 180은 조금 또 불편할 것 같아. 나는 의미 없어. 나는 일단 운전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카니발을 타고 가고 있는데 일단 연비부터 리셋을 한번 할게요. 연비 리셋부터 한번 하고 목적지는 두물머리 쪽으로 한번 갔다 올 건데 지금 약간의 지체가 있는 상황이에요. 카니발 디젤이 과연 어떤 연비 수치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에 느껴지는 거는 제가 카니발을 정말 오래 탔지만 그래 벌써 카니발 세대째야. 그래 내가 카니발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알아. 맞아. 그래서 타보면 딱 느껴져. 아 뭐가 바뀌었구나. 아까 과속 방지턱 넘으면서도 조금 느끼긴 했는데 일단 전반적인 느낌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첫 느낌은 그래. 좀 더 타봐야겠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실내가 완전히 바뀌었어. 실내가 황골탈퇴 했어. 실내가 특히 요 에어벤트 있잖아. 요건 최근에 현대 그랜저에서 봤던 딱 그 마감이거든. 에어벤트가 굉장히 얇은데 풍량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해놓고 10.23인치, 10.23인치의 모니터를 양옆에 놨어. 그러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한 거지. 나는 진짜 만족스러운 게 지금 이 실내 인테리어 변화가 너무나도 반가워. 근데 카니발은 어쩔 수 없는 원가에 약간 부딪혀 있는 차이기도 해. 왜냐면 기아차는 이 차를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거든. 왜냐? 현대차에는 이 경쟁 모델이 없어. 그래서 기아차가 단일 모델로 경쟁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원가를 투입하고 원가를 뺄 부분은 확실히 뺐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이는 요 바느질 있잖아. 요거는 가짜 바느질이야. 모양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요 몰딩 있지. 요 몰딩이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 앞으로. 근데 여기 하나가 나눠져 있지. 보여? 나눠져 있는 거 보여? 요걸로 하나로 뽑아내지 않고 두 개로 나눠서 뽑으면은 그만큼 원가가 더 절감이 돼. 사출을 더 작게 해도 되니까. 그 약간 머리를 썼어. 이런 것도 이제 플라스틱이야. 그냥 플라스틱이고 이런 소재 같은 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는 굉장히 비싸. 여기 딱. 그리고 이런 데는 좀 싸. 이런 데는 좀 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 구형 카니발은 다 쌌어. 다 쌌어. 너무 실내가 만족도가 너무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신형 카니발이 나오면서 디자인도 바뀌고 물론 뭐 승차감도 개선이 됐다 그러고 막 하지만 바뀐 인테리어가 너무나 반갑다. 지금 이 80km 정도로 계속 달리니까 연비가 19.5km가 나왔네요. 19.5km. 한번 계속 달려볼게요. 디젤은 뭐 달려가야 아는 거니까. We're taking our shot, bring what you got. We're going all the way to the top. 야 방금 터널 안의 상황을 모니터로 보여주네. 많이 좋아졌다. 터널 안에 급정체가 있으면은 여기서 조심하라고 모니터를 방금 띄워줬어. 이런 것들이 다 커넥팅 허브야. 터널 안의 상황과 바깥 상황을 연결해주는 허브. 와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이거는 원래 근데 새 차는 원래 다 조용히. 새 차는 원래 조용한 것도 맞아. 그런데 내가 카니발 출고했을 때 기아차에서 한창 공명음 이슈가 터졌을 때였어. 내 차는 괜찮은데? 처음 출고하고 나서 내 차는 괜찮네? 아싸 뽑기 잘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3만 킬로 타니까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신호 대기를 할 때 뒤에다 두면 안 돼. N에다 놔뒀어야 돼. 뒤에다 두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뭐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약간 심해. 이게 너무 심해. 공명음이 이 진폭이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는 그런 진동들이 많이 왔단 말이야. 그때 카니발 신차를 탔던 그 느낌과 비교해봐도 진짜 조용해졌어. 아 그래서 오빠가 얘네 뒀구나. 나 항상 정참에 N에다 놨었잖아. 근데 물론 여러분 이 차도 타다 보면 분명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이건 맞아. 그래서 디젤 살 거예요, 가족? 무조건 디젤 살 거야. 왜냐면은 제가 1년에 주행거리가 한 3만에서 4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업무 주행거리가. 왜냐면 용인공장을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솔린을 사면은 부가세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연비가 평균 연비가 가솔린 평균 연비가 한 7km 나와요. 잘 나왔다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비용 지출이 너무 심해.
그래서 디젤을 탈 건데 제가 곧 있으면 카니발이 출고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탈 거냐면 과연 이 디젤 엔진을 10만 킬로 넘어갈 때까지 조용하게 유지시키면서 타보자. 엔진 오일 제때제때 갈고 한 7,000킬로마다 갈고 그리고 디젤은 여러분 급가속하고 막 밟고 다니면 금방 시끄러워집니다. 이거는 공학적인 얘기는 일단 떠나서 제 경험인데 밟고 다닌 디젤 차랑 살금살금 잘 탄 디젤 차랑 3년 뒤에 엔진 소음과 진동 차이가 많이 나요. 이번 카니발은 최대한 디젤을 최대한 다루면서 요즘 은재가 막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 그런 은재한테 화내지 않고 달래는 것처럼 이 디젤 엔진을 최대한 달래가면서 타면서 디젤도 어르고 달래면서 타면 조용하게 탈 수 있다. 그거를 이번 카니발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 겁니다. 은지랑 같이 성장하는 차네? 그치? 지금 되게 조용하지 않아? 아, 그래도 뭔가 디젤인 건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연비 20.7. Surfing the crowd. Everybody's jumping around. 소가 뒷자리 어때? 편해요. 괜찮아? 출렁임도 없고 펠리처럼 낭창거리지도 않고. 펠리는 약간 고속해서 낭창거리지. 낭창되는 게 없어 지금. 그래서 뭐 어지럽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 아, 그래? 그래서 핸드폰을 볼 수 있어. 너 혹시 내가 운전 잘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냐? 안 해봤어요. 자,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국도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전 카니발은 이렇게 코너 돌면은 차가 비틀비틀비틀 거리면서 요동쳤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코너를 좀 해봐도 차가 확실히 약간 좀 버텨주는 느낌이 좀 있네. 느껴지지? 승차감이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워졌고 세련돼지긴 했는데 실내가 바뀐 것처럼 확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느껴지지? 여기서 공회전 할 때 엔진 진동을 한번 봐보자. 물론 신호 끄겠지? 봐봐, 바로 꺼. 그러니까 아무리 디젤이라도 숨을 참고 있으니까 진동이 안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이 카니발이 새롭게 바뀌면서 패들 시프트가 생겼어요. 패들 시프트를 스포츠 드라이빙 하라고 쓰는 게 아니야, 디젤은. 디젤에 있어서의 패들 시프트는 불쾌하기 싫은 어떤 수단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가솔린 엔진은 엑셀 페달을 밟으면 우웅 올라가잖아. 그 느낌에서 막 불쾌하거나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 근데 디젤은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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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가 싫어. 근데 디젤 엔진은 실제 토크 있지. 힘은 저 RPM에 몰려 있어. 그래서 디젤 엔진을 기분 좋게 타려면 플러스 패드를 2000rpm 넘기지 않고 턱턱턱 당겨주면서 엔진을 2000rpm 미만에서만 놀게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 최대 토크는 이미 1000몇백 rpm에서 이미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시내 주행을 굳이 2000rpm 넘어서의 그 불쾌한 그 구간으로 안 넘어갈 수 있게 이 플러스 패드를 제한을 주는 거네. 조작을 해. 그 빨리빨리 단을 고단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타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타면 일단 듣기 싫은 음색을 다 들으면서 타야 되니까 이렇게 타지 말고 이렇게 헤드 시프트를 당겨가면서, 왜냐면 이렇게 타도 결국은 토크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이렇게 당겨서 타면은 굳이 불쾌한 영역 여기까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바로바로 이렇게 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3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서 가속을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공회전 지금 하고 있다. 공회전 하고 있을 때 진동이 살짝 오긴 해. 느껴지긴 하거든. 근데 이게 이 진동이 타다 보면은 심해질지 안 심해질지는 안호준TV를 구독해 주시면은 롱텀 시승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아, 2열은 진동 안 가지? 엉덩이로 살짝 와? 아주 살짝. 야, 카니발 타고 잠깐 주행을 했는데 시선 집중이 와 장난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도로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게 될 차지만 진짜 지금 약간 연예인이 된 느낌이에요. 이 연예인들은 기분 어떨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갑자기 궁금했어요. 확실히 구형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이 많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구형 모델은 너무 후졌어.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되게 옛날 차의 느낌이 있어요. 옛날 차. 근데 이 차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이 엔진 소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전반적인 승차감이나 그런 측면들이 되게 세련돼지고 요즘 차 같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특히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그거는 제가 롱텀 시승기로 앞으로 카니발을 타면서 어차피 한 달에 한 2,500km 정도 타니까 자세한 후기를 기록을 할 테니까요. 안호준 TV를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 나시면은 저기 군맨 TV도 한번 구독을 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카니발을 타봤는데 결국 연비는 25km 주행했을 때 돌아올 때는 연비 주행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평균 연비는 한 13.4 정도 나오네요. 그 역시 디젤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죠. 가솔린이었다면 지금 8km? 8km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전반적인 어떤 승차감에 대한 느낌이 팰리세이드보다는 낭창낭창 되는 건 조금 덜하고, 저속에서 띠용띠용 하는 그 저속에서 요철 소화 못하는 느낌은 팰리세이드보다 좀 더 좋아요. 전반적인 점수가 팰리세이드보다 시내 승차감 조금 더 좋고, 고속 승차감은 낭창거리는 건 좀 없다. 요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멀미 안 나고. 네. 혹시 내가 운전 잘하는 거는 생각 안 해봐? 생각 안 해봤어? Z세대는 핸드폰을 2열에서 무조건 봐야 되거든. 그렇지. Z세대를 위한 차네. 그래서 팰리세이드보다는 가족차로 카니발로? 오케이.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짧은 시승기로 한번 찍어봤고요. 이제 롱텀 시승기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부터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출고기로 찾아뵙겠습니다.